이 집에서 나가. 내 딸 없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딸을 무덤에 묻고 돌아오던 날 천억 재벌 장모는 사위 도훈을 내쫓았습니다. 장모님, 안녕히 계세요. 도훈이 지민을 떠나보낸 날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8년 만에 장모 설인이 노숙자 행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나 망했어. 외로움에 지친 장모가 재산을 숨긴 채 찾은 곳은 사위 도훈이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제 저만 믿으시면 돼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이 갈 거예요. 살을 애는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부산 외곽시장 골목 끝 단칸방 25살의 한설이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창문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숨소리가 설인의 목 아래 따뜻하게 번졌고 작은 손 하나가 설인의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죠. 설인은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설인이 자란 골목은 새벽이면 생선 냄새와 연탄 연기가 뒤섞였어요. 어머니는 날이 밝기도 전에 좌판을 펼쳤고 설이는 학교가 끝나면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비닐봉지를 날랐습니다. 겨울이면 연탄이 떨어졌고 그런 밤엔 외투를 뒤집어 쓰고 동생과 서로 등을 맞댔죠. 설이는 그 시절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 냄새가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아서였어요. 기회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서울 중견기업의 영업직 제안과 함께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사업 자금 연결고리가 동시에 풀렸어요. 설이는 그날 저녁 내내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국 앞에 앉아 요람 쪽은 보지 않으려 눈을 고정했지만 결국 고개가 돌아갔죠. 연인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면 되지 않냐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설인의 귀에는 닿지 않았어요. 기저귀 가방을 들고 서울 오피스텔 계단을 오르는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 설인의 손이 식탁 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어떻게 올라가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준혁은 더 말하지 않았고 설인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인은 짐을 쌌습니다. 옷을 개다가 멈추고 다시 개다가 또 멈췄어요. 손이 떨렸기 때문이 아니라 멈출 때마다 요람 쪽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때문이었죠. 설이는 끝내 짐을 다 싸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새벽 5시, 설이는 아기를 마지막으로 안았습니다. 갓 씻긴 아이에게서만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냄새가 코끝에 배어들었어요. 설이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더 깊이 새기려는 것인지 자신도 몰랐죠. 아기를 요람에 내려놓고 가방을 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어요. 잠든 척이라는 걸 설인도 알았고 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내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딱 한 번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설인의 시선이 창밖으로 흘렀고 좁은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서울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설이는 쉬지 않았어요. 아침 7시에 나가 밤 11시에 돌아오고 주말엔 시장 조사를 다녔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정규직에서 팀장으로, 팀장에서 독립법인 대표로. 첫 번째 호텔을 인수했을 때 설인의 나이 36이었고 두 번째는 40, 세 번째는 45이었습니다. 명함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설이는 그때마다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눈까지는 닿지 않았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51살 되던 해 기자회견 단상에서 설인이 말했습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고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행사가 끝나고 차에 오른 서리는 차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서린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밤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가늘고 짧은 그 소리가 깊은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수면제를 손에 쥐었다가 서랍에 도로 넣고 창밖 서울 불빛을 바라보다 날이 밝는 날이 많았죠. 그런 밤이면 서리는 아이 나이를 손가락으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쯤 몇 살이 됐을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다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불빛이 까마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리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모르게 찍어두었던 사진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종이 위에 자고 있는 갓난아기의 얼굴. 사진 뒷면에는 서린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먼저 사람이 되고 나서 찾으러 갈게. 서린은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따라 짚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찾으러 가겠다는 그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서랍에 밀어 넣은 날 밤 서리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돌아눕다가 다시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밤만이 아니었죠. 그 밤과 똑같은 밤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000억? 숫자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서리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우연처럼 찾아왔습니다. 이사회 임원 한 명이 방광제로 끌고 간 자선 행사였어요. 아이들을 위한 후원의 밤,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리는 행사 내내 시계를 봤죠. 얼른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복도 한켠에서 서린의 발이 멈췄습니다. 구석 창가에 아이 하나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무릎 위에 그림책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뭔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시끌벅적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서린이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야 아이가 눈을 들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겁먹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줌마도 이 책 읽을 줄 알아요? 서리는 그 말에 잠시 굳었다가 그날 처음으로 미소가 눈까지 닿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지민이었습니다. 차에 돌아온 서리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들렸죠. 또 그 소리, 아기 울음소리. 서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기사에게 말했어요. 돌아가요. 이사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제고하십시오. 입양이라는 건 단순한 사생활이 아닙니다. 서리는 보고서를 덮으며 짧게 말했어요. 이미지 관리는 여러분들이나 하세요. 회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서린이 이사회 의견을 무시한 건 창업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지민이 처음 그 집에 온 날 아이는 현관에서 운동화를 벗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천장이 높고 창이 큰 집이었어요. 여기 다 우리 집이에요? 서린이 잠깐 머뭇거리다 그래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고 어색한 대답이었죠. 그날 밤 서리는 지민이 잠든 뒤 방 앞에 서서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서리는 요리를 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 사 먹거나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었으니까요. 지민이 온 첫 번째 주말 서리는 라면을 끓이다 냄비째 태웠어요.
주방 가득 연기가 피어올랐고 지민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서리는 타버린 냄비를 들고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죠. 그런데 지민이 냄비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잘 타는 거 좋아해요. 서리는 고개를 돌렸어요. 부엌 창문 바깥쪽으로 시선을 두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 어딘가가 뜨겁게 조여들었죠. 평온한 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민이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린에게 전화가 왔어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이 지민에게 입양됐다고 놀린다는 내용이었죠. 서린은 전화를 끊고 잠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그날 저녁 지민이 돌아왔을 때 서린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눈이 조금 부어 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는 울지 않았죠. 엄마, 나 엄마 딸 맞죠? 서린은 무릎을 굽혀 지민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를 두 손으로 꼭 쥐며 말했어요. 그래, 내 딸이야. 평생 처음 해보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린은 학교로 갔습니다. 교장실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 딸이 다시 이런 일을 겪으면 저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지민에게 시비를 거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린에게 지민이 말했죠. 엄마 오늘 되게 멋있었어요. 서린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안방으로 들어가며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민의 첫 생일이 왔습니다. 서린은 직접 케이크를 사들고 왔어요. 초에 불을 붙이고 지민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참 뒤 눈을 뜬 지민이 말했죠.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요. 서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는 척 몸을 돌렸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서린은 손등으로 눈밑을 한번 짚었습니다. 빠르게 지민이 보지 않는 사이에 세월이 흘렀어요. 지민은 자랐습니다. 밝고 따뜻한 아이로 어디서든 사람들 사이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서린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건 아마 안도였죠. 성인이 된 지민과 나란히 저녁을 먹던 어느 날 밤 서린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면 됐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 다짐이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 동안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서린은 그것이 행복이라는 걸 그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걸 처음 알았던 그 봄비 내리던 밤으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지민이 남자를 데려온 건 어느 가을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지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리고 잠깐의 침묵 뒤에 조금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강도훈이라고 합니다. 서린은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키는 컸어요. 그런데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린 셔츠였지만 소매 끝에 작은 나무가루 자국이 남아 있었죠. 손이 굵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린은 악수를 하며 그 손을 느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한 번 아주 짧게 그 손 위에 머물렀죠. 도훈은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민과는 도훈이 납품하러 간 인테리어 회사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어요. 지민이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서린의 귓속으로는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는 내내 서린은 찻잔 위에 시선을 두었죠.
도훈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질문에는 짧고 또렷하게 대답했고 먼저 나서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설인의 눈에는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죠. 도훈이 돌아간 뒤 설인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비서를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보고서를 받았어요. 강도훈, 중소도시 출신, 부모 없음, 목공기술 자격증 보유, 자산 내역 미미. 설인은 보고서를 한번 읽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입술이 얇게 다물렸어요. 며칠 뒤 설인은 지민을 불러 앉혔습니다. 둘이 마주 앉은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어요. 설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그 사람이랑은 다시 생각해봐라. 네가 더 잘 살 수 있어. 지민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그리고 설인을 바라봤죠. 엄마, 나한테 잘 산다는 게 뭔데요? 설인은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지민이 그렇게 똑바로 되물은 건 처음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차에서 김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설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죠.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줄었고 지민은 저녁을 먹고 나면 방으로 일찍 들어갔어요. 설이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차를 홀짝이다가 식탁 위 빈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열었고 강도훈이 서 있었어요. 지민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도훈은 그걸 알고 온 것 같았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선물 상자도 과일 바구니도 없었습니다. 설인이 거실에 나오자 도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설인은 소파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지민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설이는 도훈의 눈을 바라봤어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잠시 있다가 말했죠. 행복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지민이가 고생하는 꼴은 못 보네.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죠. 도훈이 돌아간 뒤 설이는 서재로 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도훈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어요. 구겨지지 않은 방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간 자리였죠. 그 즈음 지민이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간다는 걸 설인이 알게 됐습니다. 지민의 핸드백에서 우연히 떨어진 드레스샵 영수증이었어요. 설인은 그 영수증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지민이 들어왔을 때 설인이 영수증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죠. 그런데 설인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민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참고 있다는 걸 설인은 알았어요. 그 눈을 보는 순간 설인의 입안에서 준비했던 말들이 녹아내렸습니다. 설인은 며칠 뒤 도훈을 다시 불렀어요. 이번엔 단둘이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음식은 별로 줄지 않았죠. 설인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행복하면 됐네. 그런데 지민이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그날이 마지막인 줄 알게나.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네, 알겠습니다. 설인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 날 설인은 하객들 사이에서 내내 표정을 지켰어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민이 도훈의 손을 잡고 하객들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설인의 눈에 지민의 얼굴이 크게 들어왔죠.
그 얼굴이 너무 환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린의 입꼬리가 아주 짧게 올라갔죠.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만. 그의 첫 번째 명절, 도훈이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손에 보따리를 들고서였어요. 서린이 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나? 도훈은 씩 웃으며 들어왔죠. 어머니,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서린은 콧방귀를 뀌며 부엌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도훈이 그 뒤를 따랐어요. 앞치마를 매는 도훈의 뒷모습을 서린이 한번 봤습니다. 짧게 아무도 모르게. 그날 저녁 지민이 서린 귓가에 속삭였어요. 엄마, 도훈 오빠가 나보다 엄마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아. 서린은 들은 척 안 했습니다. 그냥 설거지를 계속했죠. 그런데 잠자리에 들어 천장을 바라보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죠. 도훈이 엄마를 더 신경 쓰는 것 같다는 지민의 말이 떠오르던 밤들이 쌓이고 또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일찍 찾아왔어요. 11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이 내렸고 도로 위로 살얼음이 깔렸습니다. 서린은 그날도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지민이 온다고 했지만 일이 늦어진다는 문자가 왔고 서린은 괜찮다고 답장을 보낸 뒤 식탁 위 반찬 뚜껑을 하나씩 덮었습니다. 식어가는 국에서 김이 사라졌죠. 그날 저녁 지민은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엄마한테 들렀다 갈게. 조금 늦어. 도훈은 목공소 작업대 앞에 서서 전화를 받았어요. 알았어, 조심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통화였죠. 도훈은 전화를 끊고 작업을 이어갔어요. 대패질 소리가 조용한 작업실 안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지민은 서린의 집에서 1시간쯤 머물렀어요. 함께 저녁을 데워 먹고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지민은 그날따라 자리를 쉽게 뜨지 않았죠. 엄마, 나 행복해요. 서린이 찻잔을 들다 잠깐 멈췄습니다.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지민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요즘 너무 좋아서요. 서린은 뭐가 좋냐고 묻지 않았어요. 대신 지민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환한 얼굴을. 그리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지민이 일어나 코트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간다. 서린은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목도리 제대로 매라,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가라.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이었습니다. 지민은 네네 하며 웃고 문을 닫았죠. 서린은 닫힌 문을 잠깐 바라보다 거실로 돌아갔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죠. 서린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가 흩어지는 게 보였어요. 전화가 온 건 그로부터 2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린은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 잠깐 망설였죠. 그리고 받았습니다. 한지민 씨 보호자 되시죠? 서린의 손이 굳었어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복도는 하얗고 길었습니다. 서린이 뛰듯 걸어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도훈이 이미 거기 서 있었어요. 코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작업복 위에 급히 걸친 코트였고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죠. 도훈은 서린을 보자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서린은 도훈을 지나쳐 중환자실 문으로 걸어갔죠. 지민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여러 줄의 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서리는 침대 옆에 서서 지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죠. 손을 뻗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죠. 서리는 그 온기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도훈은 얼마 뒤 안으로 들어와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지민을 사이에 두고 서 있었어요.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 지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도훈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손을 뻗어 지민의 손을 잡았죠. 지민의 눈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초점이 흐렸지만 도훈을 향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소리가 새어나왔죠. 오빠 엄마 혼자 두지마. 엄마는 혼자면 약해. 도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짧게 나왔어요. 알았어. 서리는 침대 반대편에서 지민의 손을 쥔 채였습니다. 지민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봤죠. 그러나 그 말이 귀에 닿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민의 손가락 온기만이 손바닥 위에 남아 있었죠. 모니터 소리가 달라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길고 낮은 단음이 울렸어요. 의료진이 들어왔고 서린과 도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린은 물러서면서도 지민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서린의 손을 풀었어요. 복도로 나온 서린은 벽에 기댔습니다. 미끄러지듯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고 눈물도 바로 나오지 않았죠. 그냥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복도 위로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복도 반대편 의자에 앉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넓은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죠. 그리고 멈췄어요. 도훈은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지민과 처음 만났던 날 웃으며 손을 흔들던 얼굴이 눈앞을 스쳤어요. 지민의 소지품 가방은 접수처에서 서린에게 전달됐습니다. 서린은 가방을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지갑, 립밤, 이어폰, 그리고 작은 쇼핑백 하나. 쇼핑백 안에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지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엄마 생일 선물. 아직 날짜가 두 주나 남아 있었어요. 서린의 손에서 가방이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접혔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서린은 처음으로 소리를 냈어요. 낮고 길게 짐승이 우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도훈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중간에 서서 눈을 감았죠. 지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엄마 혼자 두지 마. 도훈은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 넣었죠. 약속처럼. 도훈은 그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손은 서린의 회사 사람들이 차렸어요. 흰 국화꽃이 가득했고 향 연기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민의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이 그 연기 너머로 보였죠.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도훈이 고른 사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서린은 영정 옆에 앉아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죠. 표정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손이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손가락 끝까지 하얗게 힘을 주고 있었죠. 누군가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그 손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도훈은 입구 쪽에 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음식을 챙기고 빈 잔을 채우고 늦게 온 사람에게 자리를 안내했어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서린 곁에 가지 않았죠. 서린도 도훈 쪽을 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그 공간이 아주 넓었습니다. 첫째 날 밤 조문객이 빠지고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도훈이 서린에게 밥을 가져갔습니다. 국과 흰쌀밥, 나물 몇 가지를 쟁반에 담아 조심스럽게 내밀었죠. 어머니, 뭐라도 드셔야 합니다. 서린은 쟁반을 보지 않았어요. 고개가 영정 쪽을 향한 채였습니다. 도훈이 쟁반을 옆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서린이 낮게 말했습니다. 치워요. 도훈은 쟁반을 들고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은 더 많은 사람이 왔어요. 서린의 오랜 사업 파트너들, 지민의 친구들, 학교 동창들. 지민의 친구 하나가 영정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빈소 안을 가득 채웠죠. 서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입술이 얇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았죠. 참는 것인지 이미 다 소진된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늦은 밤 서린은 혼자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 연기가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서린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같이 있을걸? 더 안아줄걸? 밥도 더 같이 먹을걸? 말이 끊겼죠. 서린의 시선이 영정 사진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그러다 서린의 눈이 옆으로 흘렀습니다. 도훈이 고른 사진이라는 걸 다시 떠올리는 것처럼 눈 아래가 달아올랐고 턱이 조금 떨렸죠. 서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훈이 일찍부터 나와 운구를 준비했어요. 상복 차림으로 움직이는 도훈을 서린이 먼 곳에서 바라봤습니다. 지시하고 확인하고 사람들을 조율하는 모습이었죠.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모습에서 시선을 거뒀죠.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는데 그게 무엇인지 서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묘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린과 도훈이 같은 차에 탔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지나갔죠. 서린은 창문 쪽을 보고 있었고 도훈은 앞을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지민이 앉았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 코트를 꺼는 소리, 그 소리들이 텅 빈 집 안에서 크게 들렸죠. 서린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부엌 쪽으로 가려다 멈췄죠. 어머니, 따뜻한 거 좀 끓여드릴까요? 서린이 돌아봤습니다. 그 눈이 달랐어요. 위로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날이 서 있었죠. 서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니가 그날 데리러 갔으면 됐잖나? 왜 혼자 오게 했나? 도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죠. 자니가 지키지 못한 거잖나? 내 딸을. 사고의 책임이 도훈에게 없다는 걸 서린도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밤 서린에게는 분노를 둘 곳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도훈이 있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서린의 가슴을 더 단단하게 조였어요. 서린이 말했습니다. 지민이 없는 자네는 남이야. 이 집에서 나가게. 말이 끝났어요. 도훈은 고개를 든 채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지민의 사진 한 장과 낡은 수첩 하나. 도훈은 방을 한번 둘러봤어요. 지민이 골라둔 커튼, 지민이 올려놓은 작은 화분. 손을 뻗었다가 내렸습니다. 그것들은 여기 있어야 했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서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신발끈을 묶고 일어섰죠.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밥은 챙겨 드세요.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꼼짝하지 않았죠. 문이 닫혔습니다. 서리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딸깍 하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에 잠깐 맴돌다 사라졌죠. 서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참 뒤 천천히 지민의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지민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방이었어요. 서리는 침대 위에 쓰러지듯 앉았다가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얼굴을 묻었죠. 이불 속으로 숨이 막히도록 파고들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서리는 부엌에 나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도훈이 며칠 전 채워둔 반찬들이 있었죠. 서리는 그것들을 보다가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밥솥을 열었습니다. 주걱을 들고 밥을 풀려다 그릇을 2개 꺼내려다 멈췄죠. 한 개만 꺼냈어요. 한 그릇만 풀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집안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이제부터의 매일이 될 것이었죠. 그 고요함은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린의 집은 그대로였어요. 지민이 골라둔 커튼도 지민이 올려놓은 작은 화분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화분에 흙이 말라가도 서리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잎이 다 떨어진 화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돌아섰습니다. 치우지도 물을 주지도 않았죠. 그냥 두었어요. 같은 시각 도시 외곽의 낡은 목공소 한편에서 도우는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쪽 창고를 치워 만든 작은 방이었어요. 나무 냄새가 벽에 배어 있었고 창문은 하나뿐이었죠. 도우는 이불을 펴고 짐 가방을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수첩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두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자리에 도우는 다음 날부터 일을 나갔어요. 쉬는 날 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납품을 나갔고 주문이 없는 날에는 작업실을 정리했습니다. 손을 가만히 두지 않았죠. 손이 멈추면 생각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도우는 은행에 갔습니다. 지민과 함께 들었던 적금 통장이었어요. 창구 직원이 해지하러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도우는 잠깐 통장을 내려다봤죠. 표지에 2사람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강도훈, 한지민. 도훈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번 달치 넣으러 왔습니다. 직원이 잠시 멈칫하다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훈은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 창구에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도훈은 쉬는 날이면 변두리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씩 나가 논두렁 옆 작은 땅들을 걸어보고 햇볕이 어느 방향으로 드는지 확인했죠. 부동산 아저씨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혼자 사실 거예요?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모실 집을 지으려고요. 아저씨가 말을 잇지 못했죠. 도훈은 그 땅 위에 서서 한 바퀴 천천히 돌았어요. 남양이었습니다. 오전 햇살이 길고 넓게 들어올 자리였죠. 그해 가을 도훈은 작은 땅을 샀습니다. 넓지 않았어요. 그러나 햇살이 잘 들었고 마당이 딸렸죠. 도훈은 그날 저녁 작업실에 앉아 종이를 꺼냈어요.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수의 손으로 자를 대고 선을 긋고 지우고 다시 긋고 1층에 방 하나, 문은 미닫이로 무릎이 안 좋은 어른이 힘 안 들이고 열 수 있어야 했죠. 욕실은 문턱을 없앴어요. 창문은 크고 낮게 앉아서도 바깥이 보이도록
침대는 너무 높지 않게. 도우는 도면 위에 각 치수를 적으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서 살 사람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선을 그었죠. 목공소 장부에 새 항목이 생긴 건 그 무렵이었어요. 첫 줄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어머님 방 공사비 적립 1회차. 도운의 글씨는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그 무렵 목공소에 단골로 오는 손님 하나가 말했어요. 한 회장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밥도 잘 안 드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도우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짧게 대꾸했죠. 손님이 돌아간 뒤 도우는 장부를 펼쳤어요. 세 줄을 한 칸 내려 적었습니다. 어머님 병원 적금 개시. 집이 올라가기 시작한 건 이듬해 봄이었어요. 도우는 외주 인력을 최소한으로 쓰고 나머지는 직접 했습니다. 주말마다 현장에 나가 벽돌을 쌓고 창틀을 맞추고 마루를 깔았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어요. 여름엔 땡볕 아래서 땀을 쏟았고 가을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지붕을 올렸습니다. 겨울엔 벽 단열을 꼼꼼히 채워 넣었죠. 찬바람이 스며들 틈을 만들지 않으려고. 이 방에서 겨울을 날 사람을 생각하면서였어요. 집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가던 어느 날 도우는 장롱을 들였습니다. 나무결이 고운 원목 장롱이었어요. 직접 만든 것이었죠. 장롱 안에 계절별 옷을 걸었습니다. 봄 외출복, 여름면 적삼, 가을 코트, 그리고 두툼한 겨울 외투. 한복도 한 벌 걸었어요. 백화점에서 고를 때 점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거예요? 도운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죠. 네. 법적으로는 이미 남이 된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도우는 한 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마당에 나무를 심은 건 집이 거의 완성돼 가던 이른 봄이었습니다. 묘목 가게에서 작은 매화나무 한 그루를 골랐어요. 아직 가지가 가늘고 키가 작았죠. 도우는 마당 한쪽 햇볕이 잘 드는 자리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흙을 고르게 다지고 묘목을 심었어요. 지민이 한 말이 떠올랐죠. 우리 엄마 매화꽃 보면서 차 마시는 거 제일 좋아해. 도우는 물뿌리개를 들어 뿌리 쪽에 천천히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어요. 천천히 자라라. 도운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민의 기일이 돌아왔어요. 도우는 혼자 성묘를 갔습니다. 묘 앞에 서린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죠. 국화꽃 한 다발과 과일이 놓여 있었어요. 아직 시들지 않은 걸 보니 멀리 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도우는 그 옆에 지민이 좋아하던 초코파이를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지민아, 엄마 잘 있어. 내가 보고 있을게. 바람이 한 번 지나갔어요. 묘 앞 억새풀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습니다. 장부의 줄은 늘어났고 매화나무는 조금씩 굵어졌죠. 도운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관자놀이에 흰 머리카락이 한 올 두 올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 세월 동안 도운은 단 한 번도 서린의 집 앞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부는 계속 채워졌죠. 한 줄씩, 한 달씩. 8년째 되던 해봄, 집이 다 완성된 날 도우는 작업실에 앉아 장부의 마지막 빈칸을 채웠습니다. 집 완공 예정일 봄. 펜을 내려놓고 장부를 덮었어요. 그리고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 아래 여백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썼죠. 지민아, 다 됐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흰 꽃송이들이 이른 봄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죠. 도우는 오래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그 꽃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매화꽃이 지고 또 한 번의 여름이 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8년 동안 설인도 늙었어요. 머리카락이 휘어졌고 거울 속 눈 아래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돌아갔죠. 임원들이 보고서를 들고 왔고 설이는 결제를 했어요. 그러나 예전과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도 창밖을 자주 봤죠. 말수가 줄었고 웃는 일이 없었어요. 비서들은 눈치를 받고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설이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내 재산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래도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까? 설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데도 확인하고 싶었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스스로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며칠 뒤 설이는 법무 담당 이사를 불렀습니다. 재산을 신탁으로 돌리는 절차를 밟겠다고 했죠. 이사가 눈을 크게 뜨며 이유를 물었어요.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라고 했죠. 서류가 정리되기까지 2달이 걸렸어요. 설이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설이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패딩 하나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입던 것이었죠. 발엔 남색이었고 지퍼가 반쯤 망가져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그것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지 않았죠. 파마 기가 사라진 머리카락이 제멋대로 뻗쳐 있었어요. 설이는 한참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죠. 아니, 아주 오래전에 봤던 얼굴이었어요. 부산 골목 시장에서 비닐봉지를 나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설인이 도은의 목공소를 찾아간 건 이른 가을 오전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택시를 타지 않은 건 처음이었죠. 버스 안에서 설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은 노파의 얼굴이었죠. 설이는 시선을 창밖 풍경으로 돌렸어요. 목공소는 도시 외곽 작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이 수수했고 마당에는 나무 자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설인이 골목 입구에 멈춰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도훈이 마당 한가운데서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머리카락에 나무가루가 묻어 있었죠. 8년 전보다 어깨가 더 넓어 보였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요. 그러나 움직임은 여전히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설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빗자루를 든 손이 멈췄죠. 그리고 잠시, 딱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빗자루를 담장에 기대어 세우고 천천히 걸어왔죠. 골목 입구까지 와서 섰어요. 어머니, 많이 추우셨죠?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없었죠. 그냥 그 말이었어요. 설이는 도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찾으려는 것처럼, 계산하는 눈인지 떠보는 눈인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그러나 도훈의 눈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람이 올 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들어오세요. 도훈이 먼저 돌아서며 말했어요. 목공소를 지나 안쪽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이는 문을 들어서다 걸음을 멈췄죠. 방이 따뜻했어요. 작은 기름 난로가 켜져 있었고 창문으로 오전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방 구조가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았어요. 미닫이 문, 낮은 침대, 문턱이 없는 욕실 입구. 설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걸음걸이를 생각한 공간이라는 걸, 자신의 무릎을 생각한 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죠.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훈이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가 불 위에 올라가는 소리, 국자가 부딪히는 소리. 얼마 뒤 뚝배기 하나가 식탁 위에 놓였죠. 된장찌개였어요.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도훈이 수저를 옆에 놓으며 말했어요. 서리는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죠.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후후 불어서 입에 가져갔죠. 된장 국물이 혀 위에 퍼졌어요. 서린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다봤죠.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린은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밥이 짜네. 도훈은 다음날 간을 줄였어요. 방이 춥네. 그날 저녁 도훈이 전기장판을 깔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드네. 도훈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틀을 다시 메웠죠.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어요. 두 번 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할 말을 잃었고 그러면 더 까다로운 말을 찾았죠. 도훈은 그 말들을 전부 받아냈어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서린이 잠이 깨 마당으로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패딩 지퍼를 올리며 마당 한가운데 섰죠. 그때 눈에 들어왔어요. 마당 한쪽 구석에 서 있는 나무였습니다. 매화나무였죠. 아직 꽃이 피기 전이었지만 가지가 제법 굵었어요.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서리는 그 앞에 걸어가 가지를 올려다 봤어요. 손을 뻗어 굵은 줄기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나무 껍질이 거칠었죠. 차가웠어요. 서리는 손을 떼지 않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달아올랐죠. 이게 언제 심어진 나무인지 서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래됐다는 건 알았습니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키워온 나무라는 것도. 그날 밤 서리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훈이 놀라지 않았다는 걸 다시 생각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사람은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만 이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 서리는 눈을 감았죠.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각을 안고 잠든 밤이 며칠 지났습니다. 서리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티가 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밥이 짜다는 말이 줄었고 도훈이 내오는 것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았죠. 아침에 도훈이 마당을 쓸면 서린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죠. 도훈도 그것을 알았지만 따로 내색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같은 시간 안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밥상을 다 치우고 도훈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낡은 노트였어요. 표지가 달아 있었고 모서리가 접혀 있었습니다. 오래 들고 다닌 것이 한눈에 보였죠. 도훈이 식탁 위에 그것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보실래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서리는 식탁 위 노트를 내려다봤죠.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도훈의 것이었어요. 크지 않고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머님 방 공사비 적립 1회차.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서리는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도훈을 내보낸 날로부터 사흘 뒤였죠. 사흘. 서리는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다음 줄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님 병원 적금 개시, 어머님 간병 대비 통장 신규. 줄이 이어졌어요. 서리는 한 장을 넘겼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겼죠. 장마다 빼곡하게 채워진 줄들이 있었어요. 날짜가 있었고, 금액이 있었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방 창틀 남양 확인. 어머님 욕실 문턱 제거 공사 완료. 어머님 침대 높이 재조정. 서린의 손이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졌어요. 읽다가 멈추고 다시 읽었습니다. 매화나무 식재 지민이 좋아하신다 하심. 서린의 손가락이 그 줄 위에서 멈췄어요. 마당 구석에 서 있던 나무가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손을 뻗어 짚었던 그 거친 나무 껍질이 손바닥에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죠. 서리는 그 줄에서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어요. 장부는 두꺼웠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세월이 쌓였죠. 어머님 겨울 외투 구입 완료. 어머님 한복 치수 맞춤 주문. 어머님 생신 기억해 둘 것. 서리는 그 줄을 읽다가 입술을 꽉 물었어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을 내쫓은 뒤에도 이 사람은 그 날짜를 적어두고 있었죠. 서린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부 중간쯤에서 도훈의 글씨가 잠깐 흔들린 페이지가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지민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의 기록은 딱 한 줄이었죠. 지민 기일, 성묘 다녀옴. 그것뿐이었어요. 다음 줄은 비어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다시 또렷한 글씨로 이어졌습니다. 서리는 그 빈줄을 손끝으로 가볍게 짚었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그 한 줄이 적혀 있는 어떤 줄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지막 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리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순간 멈췄어요. 글씨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훈의 것이 아니었어요. 더 가늘고 더 둥글었습니다. 서리는 그 글씨를 알았죠. 한눈에 알았어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엄마는 강해 보이지만 혼자면 많이 약해. 도훈 오빠가 꼭 곁에 있어줘야 해. 지민의 글씨였습니다. 서리는 그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엄마를 부탁해. 혼자면 많이 약해.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서리는 장부를 식탁에 내려놓으려다 그러지 못했어요.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쥔 채 그냥 있었죠.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떨어졌죠. 장부 위로, 지민의 글씨 위로. 도훈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죠. 그냥 거기 있었어요. 서린 혼자 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고 콧날이 빨갰습니다. 서린이 도훈을 바라봤죠. 도훈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나? 도훈이 대답했죠. 집에서 나온 사흘 뒤부터요. 서린의 입에서 짧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사흘. 그 말을 또 되뇌었습니다. 서린이 다시 장부를 내려다봤어요. 지민의 글씨가 있는 페이지였죠.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따라 짚었습니다. 오래전 밤 사진 뒷면의 글씨를 짚던 것처럼. 그러나 그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이번엔 딸이 남긴 글씨였죠. 딸이 이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를 부탁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 8년을 살았어요. 서린이 내쫓은 뒤에도.
서린이 외면한 뒤에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서린은 장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의 글씨가 닿는 쪽으로 어깨가 한 번 크게 흔들렸죠. 도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눈 아래가 조금 붉어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죠.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당에 매화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한참 뒤 서린이 장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으로 표지를 한번 쓸었습니다. 달아있는 표지였죠. 오래 들고 다닌 흔적이었어요. 서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내친 사람이. 말이 거기서 끊겼죠. 도우는 기다렸어요. 서린이 다시 말을 이으려다 이으지 못했습니다. 그냥 장부를 바라봤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말로 끝맺지 않아도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났어요. 도훈이 저녁 전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도훈이 일어서며 말했죠. 식기 전에 드세요, 어머니.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훈이 그릇을 내오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숟가락씩 먹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났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고 부엌 불빛이 식탁 위를 따뜻하게 비추었죠. 서린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다시 뜨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은 환청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기 울음소리가 수십 년 동안 밤마다 찾아왔던 그 소리가 오늘은 오지 않았죠. 서린은 그것을 알아채고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쉽게 감겼습니다. 환청이 사라진 밤 이후로 서린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시간이 일러졌어요. 예전에는 천장을 바라보다 억지로 일어났는데 이제는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도훈이 장작을 패는 소리, 빗자루가 마당을 쓸고 지나가는 소리. 서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예전보다 몸이 가벼웠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죠. 밥도 조금 더 먹었어요. 도훈이 차려준 밥상에서 반찬 투정을 하지 않게 됐고 국을 한 그릇 다 비우는 날도 생겼습니다. 도훈은 그것을 눈치챘지만 말하지 않았죠. 그냥 다음날 아침 국을 한 그릇 더 떠서 옆에 놓았어요. 서린은 그것도 다 마셨습니다. 어느 아침 서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잘 잤나? 도훈이 밥을 뜨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짧은 정지였죠.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니는요? 서린이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마디짜리 대화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첫 번째 아침 인사였죠. 도훈은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작업실에서 나무를 다듬으면서도 납품 목록을 확인하면서도 어딘가 자꾸 손이 멈췄어요. 저녁이 되면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또 이때가 아니면 언제냐고 생각했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눈에 들어왔죠. 꽃이 지고 잎이 돋아나 있었어요. 나무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저녁을 먹고 도훈이 차를 내렸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서린이 찻잔을 손으로 감싸고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은 마당이 보였어요. 도훈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앞에 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서린이 먼저 물었어요. 도훈 씨, 부모님이 어떻게 됐다고 했나? 도훈이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일찍 떠나셨고요. 서린의 얼굴이 굳었죠. 일찍이라는 말이 어딘가 걸렸어요.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도훈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힘을 주는 게 보였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설인이 도훈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의 눈이 찻잔 위에 고정되어 있었죠.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설인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들어 설인을 마주봤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친아들이라는 걸.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냄비 끓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인의 눈이 도훈의 얼굴 위에 멈췄죠. 손이 식탁 위에서 조금 움직였어요. 찻잔 쪽으로 가다가 멈췄습니다. 설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도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어요. 어머니가 한설인이라고. 어릴 때부터 신문에서 얼굴을 보면 눈에 익다 싶었는데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설인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힘이 없었죠.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나? 도훈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민이가 좋았으니까요. 어머니 딸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설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도훈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인이 그 손목을 잡았죠. 꽉 쥐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손목이었죠. 굵고 거칠었어요. 설인은 그 손목을 쥔 채 도훈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죠. 눈매가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오래전에 본 눈매였습니다. 준혁의 눈매가 아니었죠. 자신의 눈매였어요. 거울 속에서 매일 보던 자신의 젊은 시절 눈매가 이 사람 얼굴 안에 있었습니다. 설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죠. 그러나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설인이 낮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나? 도훈이 대답했죠. 지민이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요. 설인이 눈을 감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민과 결혼할 때도, 설인에게 인사하러 왔을 때도, 결혼식 날도, 그리고 설인이 내쫓던 그날도 모두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설인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나? 나한테 다가오는 게. 도훈이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말했어요. 무서웠죠. 처음엔. 그런데 지민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 눈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알아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내 어머니든 아니든 지민이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인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죠.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어요. 설인의 눈 아래가 달아올랐습니다. 턱이 떨렸죠. 목 안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설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으려 했죠. 그러나 참아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갓난아기 때 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딸 잃은 분풀이로 내쫓았죠. 같은 사람을 두 번. 이 사람 앞에서 설인은 두 번의 이별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두 번 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인이 소리를 냈어요. 낮고 긴 소리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 소리였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손바닥 사이로 숨이 불규칙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죠. 오래, 아주 오래 흔들렸어요. 도훈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려가지 않았죠.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설인이 울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설인의 것이 되도록. 도훈의 눈도 붉어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죠. 창밖 마당에서 바람이 지나갔어요. 매화나무 가지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잎들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죠.
한참 뒤 서린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볼이 젖어 있었죠. 서린이 도훈을 바라봤어요. 도훈이 시선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마주봤죠. 서린이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오네. 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서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죠. 이번엔 소리 없이 그냥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왔죠. 서린 앞에 내려놓았어요. 서린이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죠. 서린은 그 온기를 느끼며 잔을 바라봤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따뜻해졌죠. 밖에서 바람소리가 났어요. 마당의 나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서린이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매화나무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이 나무가 심어진 날을 서린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죠. 누가 심었는지도 왜 심었는지도. 서린은 창밖 나무를 오래 바라보다가 손 안의 잔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따뜻한 잔이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식어도 일어나지 않았죠. 창밖 매화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서린은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가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동안 이 사람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거기 있었구나. 서린은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온기가 남아있는 잔을 손에 쥔 채 그 밤을 넘겼습니다. 서린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누웠다가 일어나고 일어났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이 감기지 않았죠. 환청은 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 도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눈매를 닮은 그 얼굴이,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던 그 목소리가. 서린은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부엌에 나와 물을 한 잔 따랐어요. 마시지는 않고 식탁에 앉아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죠. 도훈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서린은 그 방 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죠.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러나 가슴이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서린은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식탁 위에 펼쳤어요. 손등에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세월이 고스란히 손 위에 남아 있었죠. 날이 밝았어요. 도훈이 먼저 일어나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린은 방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도훈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은 더 묻지 않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된장을 푸는 소리, 두부를 써는 소리. 서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예전 것은 거리였고 지금 것은 그냥 조용함이었죠. 서린이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도훈은 밥을 먹으면서 가끔 서린의 빈 그릇을 봤죠. 반찬이 줄면 더 놓았어요. 말없이. 밥을 다 먹고 도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서린이 말했어요. 잠깐. 도훈이 앉았습니다. 서린이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꺼냈죠. 어젯밤에 계속 생각했어. 할 말이 있어서. 도훈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의 시선이 식탁 위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죠.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어요. 그러다 서린이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도훈이 눈을 크게 뜨며 일어서려 했죠. 어머니. 서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도훈이 멈췄습니다. 서린은 식탁 옆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도훈이 의자를 밀고 나와 서린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린이 도훈의 손을 뿌리쳤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도훈이 멈췄죠. 서린이 바닥을 보며 말했어요. 지민도 너도 내가 지키지 못했어. 처음이었습니다. 도훈에게 너라고 부른 것이 서린 자신도 알았고 도훈도 알았죠. 그 한 글자가 공기 안에 퍼졌어요. 도훈의 눈 아래가 달아올랐습니다. 서린이 말을 이었어요. 갓난아기 때 두고 갔고 쫓아내기까지 했어. 2번이나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그 말을 들어줄 자격이 내게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작아졌죠. 바닥을 향한 서린의 얼굴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그냥 떨어졌습니다. 도훈이 무릎을 굽혔어요. 서린 앞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린의 2팔을 잡았죠. 천천히 일으켰어요. 서린이 이번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손에 이끌려 천천히 일어섰죠. 2 사람이 마주 섰어요. 서린의 눈이 도훈의 눈과 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도훈이 말했어요. 저는 원망한 적 없었어요. 진짜로요. 서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워. 도훈이 그 말에 잠깐 멈추더니 피식 웃었죠.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어요. 서린도 그 웃음을 봤습니다. 자신을 닮은 눈매가 웃음과 함께 접혔죠. 서린의 입술이 조금 떨렸어요. 서린이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니? 혼자서? 도훈이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어요. 힘들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장부를 쓰면 괜찮아졌어요. 한 줄 적으면 한 줄만큼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서린은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눈가가 또 뜨거워졌죠. 그랬구나. 서린이 짧게 말했어요. 그 2마디가 전부였지만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훈이 말했어요. 이제는 함께 지키겠습니다. 어머니. 서린이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감았다가 떴죠.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말고. 서린이 잠깐 숨을 고르다 이었습니다. 그냥 엄마라고 해. 도훈이 굳었어요. 서린이 도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진 도훈의 얼굴을. 어색해도 돼. 천천히 해. 서린이 먼저 시선을 거뒀죠. 돌아서며 나지막이 덧붙였어요. 나도 천천히 할게. 그날 오후 2 사람은 함께 장부를 유리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도훈이 케이스를 가져오고 서린이 장부를 들었죠. 지민의 글씨가 있는 페이지가 보이도록 펼쳐서 넣었어요. 서린이 케이스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두자. 잘 보이는데. 도훈이 선반 위에 올렸죠. 2 사람이 나란히 그것을 바라봤어요. 유리 너머로 지민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를 부탁해. 서린이 선반 옆 벽에 지민의 사진을 붙였어요. 도훈이 가져온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것이 아니었죠.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서린과 지민과 도훈. 명절날 찍힌 사진이었는데 서린은 웃지 않고 있었고 지민은 서린의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으며 도훈은 그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그 사진을 유리 케이스 옆에 붙이면서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지민의 얼굴 위에서. 이제 이 선반 위에 3 사람이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며칠 뒤 아침 서린이 먼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훈이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다 창문 너머로 서린을 봤죠. 서린은 매화나무 앞에 서 있었어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른 봄 흰 꽃송이들이 가지마다 탐스럽게 달려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죠. 도훈이 마당으로 나왔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매화나무 앞에 섰습니다. 서린이 꽃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지민이가 이 꽃 좋아했는데. 도훈이 대답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심었어요.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말했죠. 잘 심었어. 도훈이 서린을 바라봤어요. 서린은 여전히 꽃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잘 키웠어. 서린이 한마디를 더했죠. 나무도 이 시간도.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가면서 꽃송이 몇 개가 흩어져 내렸어요. 흰 꽃잎이 두 사람 사이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서린이 나무 아래 떨어진 꽃잎 하나를 주었죠.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작고 흰 꽃잎이었습니다. 금방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지만 서린은 손을 오므려 감쌌죠. 도훈이 그 손을 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식탁에 두 그릇이 놓였습니다. 서린이 먼저 수저를 들었죠. 도훈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국을 한 숟가락 뜨다가 도훈이 멈췄습니다. 서린을 봤죠. 서린도 도훈을 봤어요. 도훈이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처음 나온 말이었죠. 서린의 숟가락이 그릇 안에서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서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먹자. 두 사람은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났죠. 선반 위 유리 케이스 안에 장부가 보였어요. 그 옆 사진 속에서 지민이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두 그릇이 있었지만 그 사이 어딘가에 세 번째 자리가 느껴졌죠. 없지만 있는 비어있지만 가득 찬 자리였어요. 서린은 밥을 다 먹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도훈이 고개를 들었죠. 서린이 말을 이었어요. 내일 아침엔 내가 해볼게. 도훈이 잠깐 멈추다 웃었습니다. 기대할게요, 엄마. 서린이 콧방귀를 뀌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러나 부엌으로 걸어가는 서린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아주 조금 아무도 모르게 창밖으로 봄밤이 깔렸습니다. 마당에 매화나무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꽃은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돈으로 채울 수 없던 자리가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